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8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6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갑신월, 무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늘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이 어떤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는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다. 기운은 목은 온기, 화는 열기, 금은 숙살기, 그 다음에 수는 한기, 혹한의 그런 차가운 기운이라고 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어떤 기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토는 목과 금수를 갖다가 서로 조정시켜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과 금수를 조정시켜주는 개념. 그래서 토는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요. 토는 화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는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는 수가 왕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 토인데 인, 오, 술, 화국을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술토가 화국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신자, 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죠. 토는 수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인, 오, 술 금방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 특히나 지지로 진술, 충미, 토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토의 어떤 본질을 버리고 다른 오행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천간에 있는 무토, 기토 같은 경우는 합합격이 되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까지 일간을 버리고 그러진 않겠지만은 지지로 진술, 충미, 토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토가 아니라 목화, 금수로 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는 것이고,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기보다는 환절기에 가깝다 해서 이 계절과 저 계절을 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 같은 경우에는, 진월은 어떻게 되나, 지지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계절,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계절, 그 다음에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계절,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런 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사우의 기생, 중앙에 거하면서 사우의 기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개념, 그 다음에 어느 오행을 갖다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어느 오행을 갖다가 더 왕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의 어떤 매력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말하면 약간 좀 박쥐 같은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 있죠. 오상. 자,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이 인의 예지신 중에서 토는 믿음, 신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는 목, 의는 금,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신은 믿음이죠.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어야 돼요. 토라고 하는 것이 막 움직이면 안 되죠. 어느 날은 서쪽에 있다가 이 토가 그 다음날 눈이 뜨면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땅에다가 사람이 나무도 심고요, 집도 짓고요, 거기다 대고 웅덩이를 파서 저수지대 만들고 하는데, 저수지대 만든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집을 롯데타워, 롯데 그 겁나게 큰 그 빌딩 있죠?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조 단위가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조 단위로 지은 집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토는 항상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이렇게 약간 구간이 명관이다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오래된 장맛 같은 개념이 바로 토일간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 기토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구태이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또 토일간들이고, 비록 일간이 토일간이 아니더라도, 뭐 일간이 간목을 병화정화, 경금신금, 임수, 개수라 하더라도 사주의 용신 또는 희신이 뭐 무토라든가 기토인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많은 데 가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자기 생활을 갖다가 안정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만약 여기 가서 일하다가 잠시 또 부서를 저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체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일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로는 환절기고, 그 다음에 신을 주관하면서 이 토일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옛날 황희정승가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냐 토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오행 중에서 가장 포용력이 큰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포용력도 굉장히 좋고, 좀 뭐라 그럴까? 아주 인자한, 좀 중후한 신사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이 무토, 기토 일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행 설명을 했고요.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과 양. 그런데 이제 무토는 양토일까요? 음토일까요?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됩니다. 그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양은 하나의 모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었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여자가 있다는 얘기고,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흙이지만은, 기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됩니다. 음양의 개념은 단순하게 보면 양은 음보다 크겠죠. 양은 음보다 밝을 것이고, 양은 음보다 무겁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 선악으로 치면 선은 양이 되고 악은 음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음간 기토가, 그럼 내가 악하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음양을 비교 설명할 때는 음과 양은 서로 상대적, 그리고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높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낮은 것은 음이 된다. 밝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의 입장에서 양토와 토의 입장에서 음토는 같은 토이지만, 양토는 어떤 토다? 음토보다는 높고 넓고 그런 후중한 개념의 큰 개념이라고 하면, 음토는 양토에 비해서 작고 아담한 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상으로 우리가 토를 비유할 때는 양토인 무토는 고황토라고 비유를 합니다. 고황토는 큰 산맥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평야라든가 광야, 이렇게 아주 큰 개념의 토가 된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개념입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토라고도 합니다.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좋게 표현하면 문전옥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더 작게 말하면 분토라고도 해요. 분토, 동이분자, 흑토자. 그러니까 쉽게 말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토인데, 그게 뭐예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토는 굉장히 크고 후중하고 굉장히 높은 산, 굉장히 광활한 광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그럼 선생님, 기토보다 무토가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크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사주의 중화를 이루어야 좋은 것이고,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다고 좋고 작다고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경금과 신금을 말할 때, 경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큰 강철 같은 거, 신금 보석 같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철근 1톤을 가질래요? 아니면 금 5캐럿을 다이아 5캐럿, 1캐럿, 2캐럿을 가질게요. 그러면 그럼 크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면 좋은 거고,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면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기토도 대통령 될 수 있고요. 무토도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국세가 더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죠. 물기가 없는 토로 보죠. 그래서 건토라고도 하고요. 조토라고도, 말을 조자 조토라고도 표현한다. 반면에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습토가 되는 것이다.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삼수변이 들어있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무토는 물기가 없는 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큰 토는 임수를 제방할 때 쓰는 것이고,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없죠.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때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탁하게 한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기토 탁임이 되기 때문에, 임수가 강할 때 저 임수를 제할 때는 무토로서 쓰는 것이고, 만약에 금이 약해서 금을 생할 때는 기토로서 생해 주어야지만 토생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차이점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 기타 등등 모든 만물이 터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터전, 삶의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비옥한 토가 좋은 거죠. 비옥하고 물기도 있고 땅이 얼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사막 같은 토라든가 또는 남극지방처럼 땅이 얼어버렸어요. 동토예요.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사막이 되면 너무 뜨거워서 지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동토는 다 얼어 터져가지고 지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얼어서도 안 된다. 비옥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화라고 하는 온기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땅이 마르지 않게 해서는 물이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무토, 기토는 일단 병화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 병화 개수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척박한 사막이 될 수도 있고 얼어붙은 땡땡 얼어붙은 동토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크게 관건이 될 것이고 지금 지난 4, 5, 미월에는 수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토, 기토는 병화 개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 중요하죠. 물론 병화 없을 때 정화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 임수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상상지명이 된다고 하면 정화 임수를 쓸 때는 중하지명, 그만큼 국세의 차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진신을 쓰느냐 또는 가신을 쓰느냐, 이제 용신할 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요것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하면 요거는 뭐다? 꿩 대신 닭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이제 무토니까 무토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라고 하는 토는 그냥 토가 아니라 고항토로서 굉장히 크고 넓고 굉장히 방대한 토이기 때문에 후중한 토예요. 후중한 토. 그래서 특히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울체가 돼요. 울체가 돼서 맡기게 되기 때문에 무토는 왕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무토로서의 쓰임, 무토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병화, 개수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주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 다 같은 말이고요. 위치는 어디다? 주의 지지 월지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 월지 안에는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추동의 개념. 우리는 그냥 추나추동 지나가면 그런갑다 하지만은 이 명리학에서 추나추동 안에는 왕쇠라고 하는 것과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이고 이 왕쇠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남극지방, 북극지방 가면 살기가 어떻게 굉장히 힘들겠죠. 너무 춥습니다. 제가 아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람이 사는데 가장 추운 데가 영하 72도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차에 시동을 걸면 시동을 못 끈답니다. 왜냐? 차가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차를 몰고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기름 떨어지면 그 70도, 영하 70도에서는 어떻게 살 건데요. 그죠? 이 한여,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거고, 또 어떤 데는 뭐 영상 50도 막 육박하는 데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글자를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사주를 딱 보는 순간 이 사주는 어떻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어떤 오행이 너무 왕해도 안 되는 거죠. 제다신약이 돼서도 안 되고 살중신경이 돼서도 안 되고 설기태거가 돼서도 안 되고 뭐 모왕자세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어떻게 잘 이루냐가 관건이 되고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자, 신월 절기 볼까요? 절기는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계속 들으시면서 외우시면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시고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쉬운 것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요. 쉬운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 숙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입추라고 하는 것 뭐가 됩니까? 계절이 바뀌는 기준.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는 기준,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입추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입추가 되면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서방으로 가면서 계절은 가을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신월은 초가을이 되는 것이고, 6월은 중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술월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술월은 모추라고 해서 늦가을이면서 다음으로는 이제 겨울 해자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신유수월 금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히 금만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금은 목을 극한다. 목은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화토는 신유월의 병사지가 되죠. 그래서 화토는 신월, 6월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는 금은 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신유월에 그 수가 있다면 그 수는 약한 수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일단 원령만 놓고 이렇게 분석해 놓은 연후에 일간을 갖다 뜩 들이대 보십시오. 그러면 신월에 무토 태어났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신월은 금이 왕하고요. 토는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무토는 신약하다라고 볼 수 있죠. 무토가 왕하면 후중하기 때문에 간목을 치용해서 소토소벽한다라고는 하지만, 신월은 일간은 약하고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금의 세력이 왕하니 뭐가 필요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간목이 떨렁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자, 원령의 금은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고, 목은 약한 일간의 무토를 극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명리학에서 극설교집이라고 하죠. 극설교집 되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나의 기운을 뺏어간다는 건 뭐예요? 설사, 죽죽 하는 거고, 간목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나 설사하고 이질 걸려가지고 기운도 없는데 타이슨한테 얻어맞는 거죠. 극설교집이 바로 그러한 사수가 되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신월에 무토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글자, 대표적으로 뭐예요? 인성이 필요하겠죠. 인성 또는 비견겁제도 필요한데, 선생님 이때 그러면 신월에 무토가 태어났을 때 인성이 중요할까요? 비견겁제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인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월에 무토는 병화를 얻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4월, 5월, 미월, 4, 5,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은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지만, 신월로 넘어오면서부터 어떤 기운? 숙살지기, 서늘한 기운이 강해지게 되고,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땅이 얼정도는 하지만 땅이 차가워지게 되면 그 땅에다가 곡식을 심은들, 나무를 심은들, 그 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병화가 아니라 지지로 뭐 술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이렇게 얻게 되면, 물론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어서 일간 자체는 왕해지지만, 역시나 금이 설기하는 건 어쩔 수 없고, 화가 없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차가워지죠. 하다못해 가을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려면 하우스라도 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하우스라를 쳐야지 땅이 따뜻해져야지만 거기다 뭐라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견 겁제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는 별도로 있어줘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땅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견 겁제보다는 수요는 화가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화는 일간을 생겨주게 되고,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월에 무토가 태어난다, 화가 없다. 그러면 그 무토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다.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화가 있는지. 하다못해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있어야 되겠고, 천간으로 병정화가 아니면 지지로 사오화라도 있어야죠. 사오화. 근데 천간에 병정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병정화는 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 통근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병화가 천간에 있다. 그러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다음으로 화를 얻어서 땅이 따뜻해지고 차가운 기운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한 연후에는 수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줘요. 무토는 어떤 토라 습니까? 마른 땅이라고 그랬죠.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별도로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더해서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없겠지만 더해서 무토가 지지로 뭐 술토라든가 진토 등이 있어서 일간이 신왕해진다, 신강해진다. 이때는 다음으로 간목을 치용해도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신월은 일단 무토부터 살아봐야 되죠. 내가 약한데 간목을 쓰기는 일단은
좀 먼 얘기고요. 일단은 나를 생존해 줄 수 있는 병화, 나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개수를 얻었는데, 지지로 사화, 오화, 술토, 이런 진토 등이 있으면 그때는 간목을 더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데, 결론 그겁니다. 병화 없는 신월의 무토는 좋은 토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 세 번째로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왕세라고 하는 개념과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왕상휴수라고도 하는데,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를 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약하거나 일반이 너무 태왕해버리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일간이 어느 정도 튼튼해야지만 사주를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사주를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왕세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주 8글자 중에는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습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사람이 사는 곳도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고,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너무 뜨겁고 건조해서 사람이 살기가 어렵죠. 대한민국처럼 사계절이 또 있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동물이,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 온도에 적정 습도가 맞아야지만 쾌적하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한난조습을 잘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사주가 어떤 사주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격국이 명확하고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좋은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왕세와 한열이 잘 중화된 사주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왕세를 보는 용신법, 억부용신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을 보는 용신법은 조후용신법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되는데, 용신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왕세와 한열을 보는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 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신금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무토와 신금을 보게 되면 토생금의 관계, 무토가 신금을 생하는 관계죠. 내가 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하죠. 아생자. 참고로 나를 생하는 것이 있었죠. 나를 생하는 것은 생아자라고 합니다. 나를 생하는 것 생아자. 그래서 이제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 나를 생하는 것 생아자. 생아자는 인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요거는 식상이라고 합니다.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식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명의 경우에는 자식을 식상으로 보기도 하죠. 참고로 남자는 관성을 자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내가 발산하는 거니까 나의 언행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나의 창작물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산하고 내가 바깥으로 표출해 나가는 것이다. 일간이 세력이 있고 식상도 세력이 있어서 있게 되면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은, 일간이 신약한데 식상이 많아서 설기
과다하게 되면 이거는 언행, 어떻게 했다 불일치가 되는 사람, 말은 많은데 그 말을 잘 실행하지 못하거나 봄생봄사이거나 이런 허풍쟁이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재라고 하는 개념은 일간이 왕해야지만 관성도 재성도 식상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내가 약하면 그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 중에서도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죠. 말은 뱉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말은 막 해놔놓고 책임을 묻히면 그 사람은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식상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오늘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 음대 양의 관계. 내일 기토일간 신월이 태어나게 되면은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상관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양토인 무토가 올지에서 양금의 신금을 받기 때문에 식신격이 될 것이고요. 신월은 금왕절이라고 했습니다. 금이 여기는 어떻게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화토는 신월이며 여기가 병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토는 약하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식신이 왕하니 아까 말했던 설기, 태과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다는 얘기니까 반드시 인비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격을 볼 때는 월지의 지장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본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중에 있는 무토는 격을 치용하거나 용신을 치용할 때 불용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양토가 음토를 천간에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격이 된다. 월지는 식신이 재성을 생하니까 결국은 보다 식신 생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신약하게 되면은 재다신약의 설기태가를 합쳐놓은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해서 식신생재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이 튼튼해야지만 식신과 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경금이 천간에 임수 투출됐는데 경금이 같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에 그야말로 상관생재가 되는데, 반드시 무토가 뿌리가 있어서 튼튼해야지만 생재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무토라고 하는 거 식신격 또는 편재격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일간을 돕는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인성으로 돕는 걸 먼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비견겁제를 나중에 생각한다. 그리고 또 특히 신월은 이제 금왕절이면서 숙살지기가 생기죠. 숙살지기는 엄숙하면서 썰렁한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아니지만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발생하다. 쉽게 말하면 조금씩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토가 쌀쌀하게 되면 그 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랄 수가 없겠죠. 무토가 있는데 그 무토 위에 나무도 있을 수 있고, 가을에 자라는 코스모스라든가 국화 같은 것들 수 있는데 날씨가 쌀쌀한데 따뜻함이 없어. 그러면 그 꽃을 피기 어렵죠.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화를 먼저 얻는데, 무토가 화를 쓸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치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설기태과 한다 그랬죠. 설기태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해서 약한 일간을 더욱더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 화를 얻게 되면 화는 어떻게 화생토에서 무토를 생해주고 화극금해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렇죠. 두 가지 화를 하나 얻음으로 해서 일신이익의 이로움이죠. 일신이익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얘가 못 뺏게 하면은 뺏어가는 만큼 다시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에 무토가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인성인 화가 있느냐, 그 중에서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병화가 천간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지지로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뜻, 인사호 등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거죠. 당연히 무토일간도 진술중미라든가 사호 등의 뿌리를 둘 수 있다고 하면 더욱 좋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무토가 생왕해지면 당연히 수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화만 있고 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를 얻어서 무토도 또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중화가 된 상태에서 무토가 좀 생왕해진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간목, 마지막으로는 간목으로서 소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인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재성으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느냐, 무토가 충분히 왕하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을 할 수 있느냐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토를 봤죠. 무술 일주. 자, 신월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하고 금이 왕해서 설기태가 설기 과다한 사주가 된다라고 했는데, 일지에서 술토를 봤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일간이 신약한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해서 연지에서도 축토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시 식신격의 설기태가가 될 것인데, 술토 축토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일간 자체가 신강한 사주가 신강사주가 되었죠. 오히려 수기가 오히려 이제 수보다는 일단 화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일간이 술축에 뿌리던 무토인데 화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일간이 왕하면 굳이 화가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왕쇠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술토 축토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왕쇠의 측면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열의 개념에서 는 화가 필요하겠죠. 왜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넓고 크면 뭐합니까? 화가 없으면 동토 얼어버리게 되죠. 화가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화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점. 만약에 이 사주가 이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가면은 동토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도 있어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화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또 목이 왕하다고 해서 수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사주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뭐 신월이라 하더라도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하고 소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고요. 을목도 있어서 관사론자, 이건 관사론자이 되지 않습니다. 간목 을목이 관살인 간목 을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건 관사론잡이 아니고, 오히려 재성으로서 관사를 생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약할 것 같은데 일간이 약하지 않고요. 수는 뭐 신중에 있는 개수, 신중의 임수, 축중의 개수가 있는데 토가 많은 상태에서는 저 수도 그렇게까지 많다라고 보여지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장점 하나를 가지고 생시에서 화, 수를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3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신월에 신중에 있는 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식신격보다는 이제 편재격이 되겠고요. 자, 이 임수가 자신 축에도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재성이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있고, 일간도 왕하고, 또 임수가 살을 생해주는 재생살, 제자 약살의 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의 뿌리만 좀 더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없다라고 하는 점, 이 상태에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이거는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이유로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된 건 아니지만 개수,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한습한 중에 화가 부족한 겁니다. 이것도 목화운.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가야 될 것, 경신시 마찬가지로 신월에 경신, 금이 많죠. 이거는
자칫 이거 잘못하면 경금이 목을 극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죠. 이것도 뭐 나름대로 금수가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도 화가 없는 단점, 그죠? 이건 목화운으로 신유시 마찬가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씩 봐야 될 것은 갑인시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목이 나름대로 천간에 목이 3개, 간목두개, 을목 하나, 인해뿌리를 두고 있죠. 이거는 화는 뭐 인중에 있는 병화 아주 미약하지만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상태에서 목화운으로 갈 것이냐 금수운으로 갈 것이냐인데, 저라면 갑인시면은 목화운보다는 저거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갑인시하고 을묘시하고 차이는 같은 목이지만은 이거는 화가 없습니다. 이거 원국에 화가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술정정화 의미가 없죠. 그래도 인중에 있는 병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장생에 대한 병화인데, 이건 을묘시는 승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병진시는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이건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고, 간목에 뿌리도 없고 병화도 뿌리도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일간이 너무 왕한 그런 단점밖에 없는 것이죠. 금수운으로 가면 화가 부족,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수가 부족한 사주. 차라리 정사시 이렇게 뚜렷하게 충되지 않고 화를 얻어더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뭐 고민 없이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이다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생시. 무호시 마찬가지, 이것도 당연히 목화운이 아니라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기미시를 선택할 바에는 차라리 정사 무호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임술시 같은 경우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편제격이지만 술도 또 하나 있죠. 근데 토가 굉장히 많은데 화가 없는 것이 단점이에요. 이것이 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토가 굉장히 왕해지죠. 그러면 수기가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고, 왜 금수운으로 가게, 특히나 수운 가게 되면은 토는 있는데 화가 없으면 다 동토예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생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화운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임자, 경신, 계해지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갑인시 또는 정사시에서 무시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썩 그렇게 일간 자체가 너무 무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부술 아니고 무진이었으면 좀 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지 건토인 술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좀 줄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